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요즘에 이제 뉴스를 포털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와, 설 명절 딱 전날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보도가 또 그 헤드라인을 쓰는 스킬이 되게 비열해가지고 대충 헤드라인을 보면 이재명이 했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대대적인 언플이 서로 앞두고 쏟아졌다.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단독. 이건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검찰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공소장 적시. 근데 앞에 검은 잘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저게 이재명이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 검자를 제대로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꼭 한자로 써? 그러니까 단독 검찰 이렇게 이재명 대장동 이렇게 가도 되는 건데 꼭 저걸 한자로 쓴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저 따옴표도 문제거든요, 사실. 따옴표는 그냥 자기들이 인용했다라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거기 따옴표 때문에. 저널리즘이라고 정말 악랄한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거 조선일보일 거예요. 대장동 일당 2014년 이재명 재선 때 댓글 작업. 김용희 개표날 감사 인사. 이거는 통째로 따옴표야. 근데 사람들이 이건 따옴표네. 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의도적인 거죠. 제목엔 확정된 사실인 양 보도하고 보도 내용은 또 달라요. 그런 보도 내용은 경우도 검찰의 주장인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그 보도 내용에 보면은 또 지금 현재 대장동 그 재판받는 사람 중에 유동규 나무기 한 편 먹고 한쪽에는 반대쪽에 김만배가 있잖아요. 근데 김만배 주장은 완전히 달라. 김만배는 지금 그 대장동 관련해서는 김만배가 최대 주주잖아요. 대주주란 말이에요. 김만배는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말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헤드라인으로 씁니다. 검찰이 설 명절 밥상에 이재명 대표 흔들기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면 여러분들이 포털에 그런 제목들이 막 자극적으로 나갈 때 검찰이 지금 언플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악랄한 거죠. 그 제목에는 뭔가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확인된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건 너무 노골적인 거잖아요. 그냥 제목 장사만 하겠다는. 요즘 그런 언론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장동 이슈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기사는 다 그런 비슷한 악랄한 기술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제목 장사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저 국회가 공소장 이렇게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있잖아요.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흘려요. 그러면 공소장 읽어보기 싫은 언론사들이 아니 한 몸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승인했대. 지금 나온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 대장동 그 일당들의 이익 얻는 거를 승인했대.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조국 장관님이 없앴던 검찰과 기자들의 티타임을 한동훈이 장관 되면서 다시 부활시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티타임이지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할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검찰과 기자가 그냥 혼연일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떳떳하게 같이 다녀도 뭐라고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딱 만들어버린 거죠. 티타임이 웬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하고 걸어놓고 보면 서너 개 언론사가 같이 보도하는 경우도 많죠. 얼마나 웃겨요. 그게 언론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흘리면 지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어이 김 기자 이거 좀 내줘 그러면 그대로 내면서 따옴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뭔가 승인한 것처럼 검찰발 가짜뉴스인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한 거지. 검찰은 뭐 왜 그런 거는 공소장에 넣는 내용을 가짜뉴스로 냈을까? 간단합니다. 증거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이재명 죽이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했다면 이번에 그 MBC라든지 한 여론조사에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건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수사가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러니까 수사에 진척의 어려움이 있어.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만 오죽하면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 50%가 언론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파도 안 나오니까 받을 예정이다. 받기로 약속했다. 2025년에 받기로 약속했다. 지금 이걸로 지금 또 초점을 옮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너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또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건 진짜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더라고요. 예. 오죽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박성준 대변인이.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 플레이.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 강력 규탄한다. 우리처럼 조금만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찰 저것들이 정말 사람일까 싶은 정도로 정정당당하게 증거 있으면 재판에서 붙으면 되거든요. 없어. 성남 FC만 해도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저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치적인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요.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날 가장 이제 그 언론 플레이가 좀 심했던 매체가 YTN이에요. YTN 잠깐만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이랑 내용 다른 것 좀 봐. 언론 진짜 쓰레기다. 크크크크크. 그냥 죽어. 크크크. YTN 당시에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쌍방울 김성태 4시간 조사.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 진술 확보. 근데 실제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요. 읽어줘봐요. 빨간 박스 안에. 검찰은 아직 변호사비 대납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화에서 사내에서 돌던 이야기일 뿐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민주당 부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해 준 거 아니야?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그거를 확정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뭘 했냐면 쌍방울의 김성태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김성태 두 사람이 친하다고 들었다. 결국엔 결말은 그거 아니에요. 나도 들은 얘기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 저 이재명 대표 말고 김성태 비서실장이면 완전히 최측근이잖아요. 이재명을 만나거나 이재명과 통화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보도 내용에서도 제목이 김성태 회장 수사, 4시간 수사, 그리고 큰 따옴표 해가지고 이재명과 친분 진술 확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목을 읽은 사람은 김성태가 이재명과의 친분을 진술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도 내용, 그 기사 내용은 그게 아니죠. 김성태는 이재명을 모른다고 했지만 다른 재판에서,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의 수사하고 그 관련이 있는 다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비서실장이 이재명하고 김성태 회장이 친분이 있다는 사내에서 도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걸 진술을 김성태 회장 이름 옆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봐도 그게 김성태 회장이 한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중에 인터뷰로 그러니까 기사로 막 뜨니까 본인이 당황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누구도 아닌 가장 측근인 비서실장이 실제로 만나는 걸 보지 못했다는 증빙이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들었다고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다. 저는 그 종결을 검찰도 알고 있고 언론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아예 빠졌다는 거는 설날 밥상에 김성태를 입국시킴으로써 이거를 그냥 언론 플레이용으로 써먹으려고 했던 의도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왜 지난 정부의 미디어 특위가 언론 개혁을 하지 못했나 또 열받습니다. 윤영찬 의원님, 박광원 의원님 언론 목소리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역시 센 언니 최고야 최고.
그리고 지금 대장동 건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어떤 증거도 없단 말이에요. 증거를 잘 숨겨서일까요? 검사들이 몇십 명, 막 60명, 70명 동원돼서 파는데도 안 나와. 이유는 뭐겠습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 그 검찰 조사 받으라고 하면서 건 제목, 그러니까 죄목이 혐의가 뭐냐면 돈 받은 게 아니에요. 대장동 일당한테 돈을 너무 많이 퍼줘서 배임으로 건 거야. 코미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지방정부, 중앙정부 통틀어가지고 개발하면서 환수를 가장 많이 한 전체 환수한 것 중에 80%가 이재명 시장이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한테 너무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배임으로 걸었어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5천억 말고 1조 원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왜 5천억밖에 안 했냐? 왜 그 나머지 5천억을 왜 안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나 남욱 입장에서는 뇌물을 왜 줬느냐? 그 돈을 더 주려고?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하고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골 때린 게 그거잖아요. 김성태 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전결시켰으면서 저기 변호사비 대납 언론 플레이 오지게 하는 것처럼 대장동 일당한테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돈 받았다. 그게 지금 걸려있는 유일한 거거든요. 요거를 그런 죄목으로 소환하는 게 아니라 왜? 김용 정진상에서 끊겼거든요. 본인들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한테 너무 이익이 많이 가게 했어라고 배임으로 걸어서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언론 플레이의 내용하고 사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검찰을 천인 공노할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포를 엄청 하는데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거나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거나 이런 짓 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못 칠 거다. 칠 거다. 다만 기소는 무조건 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답답한 게 검찰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야, 저 정도 갖고 구속영장 칠 수 있어? 하면 영장을 칠 것 같고 검찰이 양심이 있으면 저걸 영장 칠 수 있나? 그러니까 구속영장 칠 수 있나 하면 정반대로 또 구속영장을 또 안 치고 또 이렇게 뭐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행태를 종합해 보면 저는 구속영장을 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그러니까 뭐 쌍방울 뭐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뭐 그리고 위례 사건 이걸 다 각자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일단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건 또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맞아.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준다 한다 안 한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영장 발부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투쟁의 동력이 되는 거지 뭐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나왔겠어요.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정상모략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마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은 방송만 꾸준히 봤더라도 저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무근이야 정도의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정상모략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하면 언론 보도를 들어가 보면 전원 들은 얘기 부럽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들어서고 나서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 거라고. 검사가 60, 70명 동원돼도
증거를 못 찾으면 증거가 없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포털에서 설 연휴 전에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보고 정말 개새끼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당히 해야지 웬만하면. 세상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개처럼 살아도 됩니까? 내가 봤을 때 간부급 검사들은 다 알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죄가 죄가 없다는 없다는 것을. 거. 근데 칼을 뽑았어. 여기서 만약에 멈추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뭔가를 견고하게 또 이렇게 꽈.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참 못 알아먹게끔 이상하게 꽈서 보도를 내. 그 금액을 승인했네 만에 같은 소리. 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없다는 건 보도를 안 해. 그랬잖아 저번에.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21번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는데 수익, 돈 등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아예 없었다.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 있잖아요. 전직 검사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맞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전직 검사들, 법조인들, 네. 50억 클럽. 명확하게 돈을 줬다 받았다라고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냅두고 지금 이재명만 계속 때리는 거잖아요. 안 나오는 이재명만. 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제 이를테면 가짜 뉴스가 뭐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잡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박성준 대변인 표현이 이게 멋있더라고요.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보도들을 다 묶어놓으면 거짓의 집이 지어진 상태. 그거를 일부 국민은 믿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저거 정치 보복이네. 정치 검찰 저짓했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 건, 조국 장관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검찰이 하고 있는 조작 사건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엑기스를 보고 있는. 그건 제가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팩트체크를 아무리 해봐도 단순하게 설명하면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뭐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번에 돈 얼마 주고 왔어 같은 그런 문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예 없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만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실 작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때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당시에도 기자들과 직통을 할 정도로 언론을 컨트롤하던 윤석열인데,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따까리로 했던 한동훈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때도 서초동 편집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컨트롤했다고 합니다. 듣기에 그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정부에 그렇게 요직에 들어서 있을 때 지금의 언론 플레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고 완전히 작정해서 지금 매일매일 쪽대본 써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막는 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최근에 2025년에 이재명 측에 지분 주기로 했다 같은 게 유일하게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문건이, 그러니까 딱 저 문장이에요, 저 문장. 그러니까 2025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유일한 문장이죠. 내가 그래서 너 유동규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 없어. 너 술 좋아하고 남욱이랑 그렇게 이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되게 궁금했어요. 이 새끼들은 술 먹고 맨날 어디 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요. 넌 나중에 남욱이랑 가, 응?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래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뭐 형식으로 하든 줄게. 여기서 말하는 유동규한테 2025년에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 유동규를 언론은 이재명 측이라고 표현해버리는 그 유일한 겁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사람이 김만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는 평소에 저 녹취록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층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2층 모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2층이 시장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안 먹히니까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이 돈을 왕창 가져가게끔 승인해줬다. 이제 그 보도가 설 연휴 전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자기 지분을 갖고 있을 거면은 환수를 미리 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부동산이 가격이 저조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이익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네가 도박하듯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개발에서 나는 이익 중에 얼마나 줘야 되라고 확정의 이익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면 우리가 세금 낼 때랑 아주 비슷합니다. 경비로 썼다고 굉장히 많은 서류가 조작돼요. 그래서 성남시에 환수하게 되는 비용이 줄어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 이익을 보든 이만큼은 성남 시민들한테 줘야 되라고 확정 이익을 갖고 그게 이재명 시장이 승인해 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자고. 요거를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이걸 묶어서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한테 그러니까 이익을 승인해 준 사람이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틀린 말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래 놓고 너무 많은 수익을 얘들이 가져갔으니까 이재명 시장은 배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후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끼워 맞춘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천억 수익을 가져갈 때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6천억의 수익이 날 것 같다. 그 추정을 한 다음에 너희들이 벌 돈 6천억 중에 3천억을 성남시에 미리 내라. 그리고 그 이후에 3천억을 벌든 3조를 벌든 너희들이 다 먹어라. 이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3천억 계약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부동산 그 시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도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일단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해도 2천억은 건지는 거니까 일단 3천억은 떼주고 일단 사업을 계속 진행했단 말이죠. 근데 공사가 마무리되고 분양할 때쯤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추정했던 수익은 2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5천억, 7천억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 너 돈 너무 많이 번다. 2천억 더 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측 터널 만들고 예. 이렇게 한 건데. 그래 놓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빨갱이라고 예. 너무 뜯어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의 몫이라면 그 비용이 성남시에서 환수했기 때문에 줄어들 거 아니야. 굳이 환수할 필요가 있어요? 내 몫이 많아지는데? 거기는 투자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거짓에 집을 지어가지고 명절 내내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이재명 지금의 현 대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겠죠? 그런 수사당하면 보통 사람들 견딜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진영에서도. 예. 진짜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속아 넘어가시면 신심이 부족하십니다. 저는 이재명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